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생생한 미국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상승한 이유는요.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뉴스들이 예상하기로는 최근에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발표 이후에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의 경기 침체가 예상돼도 금리를 올리고 있어도 잘 견디고 있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많은 회사들의 어닝 시즌이 이번 주에 특히 몰려 있기도 하고 이번 주가 빅테크들이 어닝을 발표하는 시즌이다 보니 그에 관련한 상승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명확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이것 말고 오늘 폭락한 주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중국 쪽 주식이 폭락을 했고요. 일부에서도 많은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실 주말 동안 시진핑 주석이 사면님이 확정이 되었죠. 왜 이것이 선반영이 되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지금에 와서야 중국 주식에 악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한 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작게 보면 세 가지라고 나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난 가장 큰 한 가지는 시진핑 주석이 절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반석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사실 좀 아시겠지만 이제 후진타오 전 주석이 끌려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거 화질이 안 좋아지네요. 끌려 나가면서 리커창 총리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랬느냐? 리커창 총리가 원래 시진핑 쪽의 계파가 아닌 공청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계파에 속하는 시진핑을 견제해줄 수 있는 계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의외로 중국의 GDP는 믿을 수 없다고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경제 분야에서도 큰 존재감을 나타냈었으며, 그리고 4차 산업 분야에서도 특히 테크 분야에서도 여러모로 힘을 써주면서 자유경제 분야에서 큰 힘을 써줬던 친주식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했었고, 방역이 경제를 망치면 안 된다고 했던 입니다. 근데 이야기만 들어보면 주식이 정말로 친화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지, 빅테크 좋아하지, 자유경제 시장 좋아하지. 근데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시진핑 쪽의 계파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시진핑을 견제해준 인물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요거에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를 추구한다. 하나의 회사가 성장하는 것보다, 자유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이념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교육 섹터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교육을 제재한 것처럼, 혹은 디디 추싱을 제재한 것처럼, 마윈을 제재한 것처럼 주식에 어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주면서 더 큰 경기 침체로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지만 GDP가 예상보다 잘 나오기는 했지만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고, 딜레이가 GDP를 발표하는 데에 대해서 딜레이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여러모로 공급망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진핑이 추구하는 제로 코로나를 견제해줄 세력이 사라졌다는 것. 앞으로 시진핑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를 진행할 거라는 부분이 사실상 큰 부분의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만의 침공에 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만의 침공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자신들의 군대 체계를 현대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마음속에는 앞으로도 통일에 관한, 대만과의 통일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져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커져감에 따라서, 이런 시진핑을 견제해줄 세력이 사라짐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중국 주식들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표는 좋아지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높아지는 중국 주식.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코멘트로 달아주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중국 주식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진핑 주석이 너무나도 커다란 권력을 가지게 됐고, 시진핑 주석의 이념은, 특히 이걸 견제해줬던 리커창 총리의 이념은 원래는 주식에 도움이 되는 이념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생기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공동 부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해당하는 대만과의 갈등까지, 미국과의 갈등까지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중국 주식 쪽에서 패닉 셀링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의 주식이 왜 빠졌나라는 그런 곳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제가 개별 뉴스 쪽으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미국 뉴스로 넘어와 보면은 오늘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었어요. 이제 그중 재미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에 나온 이야기에 관해서 이제 20년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재무부에서요, 야, 채권을 바이백 해주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났던 걸 아실 거예요. 이제 재무부 장관이 예전에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부에서 여러 은행들에게 너네 혹시 유동성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바이백에 관한 소문이 났었어요. 이제 재무부가 다시 채권을 사줄 거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대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실질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자, 20년물의 채권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지금 그거 매입해주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동안 그 시장에 존재하는 현금의 흐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무부의 채권 매입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이런 유동성의 공급을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재미난 게, 원래 여태까지 옐런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여태까지 굉장히 주장을 했던 걸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노동시장이 좋고 지금도 GDP도 플러스로 나온 마당에 무슨 경기 침체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 침체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오늘부터 언급이 조금 더 매파적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조금 인정해주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전기차 보조금에 관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허들이, 특히 중국 쪽 미네랄의 함유량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은 걸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국의 LG 엔솔이라든지 여러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자가 오늘 질문을 했더라고요. 한국과 유럽이 이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허들을 낮춰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옐런 재무장관한테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과 유럽이 혹시 허들을 낮춰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우리도 분명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은 나온 법대로 진행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일단은 보조금의 허들을 낮출 생각이 없다는데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뉴스로 오늘 테슬라가 살짝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아까 말했던 중국의 경기 침체와도 큰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줄어들었는데, 보통 어떤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입니다. 이 자동차 섹션 관련해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자 테슬라가 자차의 경쟁력을 중국 쪽에서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을 했고, 가격을 낮추자 투자자들이 마진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한 투자자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자금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많은 뉴스들이 답변을 전해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뉴스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중국 쪽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패닉 셀링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기 시작했느냐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여태까지 진행하던 정책을 경제해주던 세력이 사라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멘트로 의견을 채팅창에 달아주시거나 혹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앞으로 굿모닝 인포맥스가 혹은 저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었고요.